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금값이 5월 4일 역대 최고치를 찍고 다시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최고치에 근접한 금값을 보였습니다.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붐인 것 같고요. 현재 중동에서의 긴장은 고조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되면서 금값은 다소 하향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금거래소의 차익 실현 목적으로 내다 파셨던 고금량이 10월달 같은 경우는 단 7일 만에 한 260kg가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보였던 3월, 4월, 5월 같은 경우는 약 700kg대에서 1.2톤 정도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듯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마 경기 침체 분위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28일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4일 고점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5월 4일은 1kg 소비자 판매가가 1억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8일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월요일이고요. 이때는 금 국제가가 2,00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5월 이후 그러니까 7개월 내에 가장 큰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전망 기사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죠. 다시 한 번에 오일 쇼크가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유가는 배럴당 250불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을 하고 확전이 될 경우에 이 1973년도에 있었던 오일 쇼크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호르무즈 해역을 통한 해상 석유 이 수출량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출렁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금협회의 발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3분기 들어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는 전년 3분기보다는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2021년보다는 약 4배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요. 장외시장,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죠. 장외시장을 제외하고 5년 평균보다는 8% 높았다라고 합니다. 광산 생산량도 2000년 이래 3분기 사상 최고치인 971톤을 생산을 했고 리사이클 되는 양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89톤의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 3분기 장외시장 OTC 투자는 총 120조로 세계금협회는 투자 수요가 여전히 불투명한 OTC 구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은 지배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꾸준히 증가세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대거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중앙은행 등에서 금을 매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탈달러 어떤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거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분기별 매입량은 1분기에 288톤, 2분기에 175톤, 3분기에 337톤으로 집계됐고요. 중앙은행이 IMF에 보고한 금 매입량은 3분기에 129톤이었지만 세계금협회는 이보다 더 많은 337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금 매입량이 IMF의 공식 보고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큰 시장의 큰손인
중국을 비롯해서 폴란드,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활발하게 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계금협회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올해 금 매입량이 지난해 1081톤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그러면 금값이 우상향 쪽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은 FX 스트리트 해외 기사 한번 다시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2연속 동결했고요.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견고한 경제 활동 및 고용 상황으로 현재는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하지 않고요. 매파적 금리 동결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고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백린탄 투하를 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전쟁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시하는 가운데 국제 금값은 다소 하락했고요. 오늘 그 영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은 성향상 계속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세계 정세 불안 요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서 한 군데에서 더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이 금값에는 큰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돌반지 한돈 가격이 40만 원대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돌잔치 가시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보통 뭐 현금으로 20만 원을 낸다거나 아니면 각별히 친밀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돌반지를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돌반지 실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회생활을 또 얼마만큼 잘하고 네트워크를 잘 유지했느냐의 뭐 그런 척도가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반지는 첫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의 미래의 어떤 이 자산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꾸준한 돌반지 소비를 통해 이 금의 어떤 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돌잔치 또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반지를 통해 또 그 태어난 아이의 어떤 미래에 작지만 투자 자산으로서 기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